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HPSP 몰빵 성공, 그리고 다음 종목과 섹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일단 복습 과정이라고 거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다음 종목과 섹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HPSP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그죠? 계속해서 반도체를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유일하죠. 거의 유일하게 신고가를 가지 못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성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사실상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에서, 그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이 이슈만으로 신고가를 가게 된 케이스인 거죠. 더욱더 빠르게. 그죠? 근데 반면에 HPSP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 STI, 이런 애들도 신고가 가고 다 하는 동안에 공매도라는 어떤 벽에 갇혀가지고 유일하게 신고가를 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 자체가 예상치보다 컨센보다 좋게 뜨기도 하고 한미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좋게 뜬 기업이 HPSP였죠. 근데 시장에서 유일하게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뜬 이후로부터 물량을 계속해서 모았습니다. 맞죠? 계속해서 모았고 결국에는 한 며칠 정도 걸렸을까? 1, 2, 3, 4, 5, 6, 7, 8, 9 거의 한 2주일 정도 거쳐가지고 오늘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왔고 요거를 그대로 먹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 놈은 가야 되는 거고 실적 때문에 반도체주들의 시비가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유일하게 신고가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실적이 어쨌든 차트도 그렇고 모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믿고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들어가면 이제 캔들 카운팅이라고 하죠. 오늘까지 어떤 캔들을 딱 세리면 여기까지가 20번째. 캔들이 정확하게 이제 21선 딱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부터 캔들 카운팅이 그대로 나오면서 이렇게 N자 형태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일봉상에서도 어쨌든 추세를 보지만 모양도 어느 정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자 실적이랑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종목을 봐서 모았고 수익이 났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그 다음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을 또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 좀 브랜드 보였던 종목이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어쨌든 시세가 크게 나오고 가벼운 종목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딱 차트 바로 4등분선을 이렇게 끄어버리면 시세는 어쨌든 파동의 시작점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여기서부터 파동이 시작됐어. 그죠? 그리고 하락 파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그대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뭐냐면 여기가 중간 라인이죠. 그죠? 이 중간 라인들을 계속해서 터치를 하다가 지지 딱 오늘 뭔가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와줬어요.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 우리가 저번에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죠. 영상을 어떻게 올려드렸냐면 제가 체제전환이라는 영상 올려드리면서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계속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영상 자체를만 잠깐 보여드리면 요 영상이 되겠네요. 요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지수 대비 못 따라가고
반도체만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엔비디아랑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갈 수가 있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기에서도 사실 제가 어느 정도, 마지막 반도체에 대한 어떤 종목에 대한 힌트들을 좀 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언급도 좀 드렸고, 반도체에 대한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가면서 나머지 이런 종목들, 기간 조정을 거친 모든 종목,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끌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봤을 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73,600원. 요 라인이에요. 요거를 조만간 곧 돌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2차 전지 대장주는 어쨌든 많이 죽었지만 반도체 대장은 이제 52주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신고가, 그죠?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했다. 최근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했다. 예, 그래서 뭐 8만 전자, 9만 전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의 어떤 작은 종목들, 그죠? 평상시에 변동성이 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신고점에 대한 어떤 트라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일단 아까 파동적인 부분에서 좀 잡아드렸던 거고, 또 뭐 한 종목 정도를 더 본다면 뭐 이수페타라든지, 이수페타도 보면 선이 그어져 있죠. 보시면 딱 중간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데, 중간 라인을 항상 그냥 돌파를 해주는 게 아니라 21선을 돌리면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1선 이렇게 위로 돌리면서 얘가 시세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 영역을 도달하게 될수록 이런 식으로 이 윗라인들, 이전의 윗매물대 구간들을 충분히 터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도 완전히 또 끝난 게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언급은 좀 패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덜 오른 종목, 그리고 파동상의 중앙 라인을 다시 21선으로 잡아가지고 돌리는 종목. 프로텍도 보세요. 21선을 지금 아까 전에 선 끄은 게 지어졌는데 다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끄어 가시고요. 딱 21선을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하죠. 그죠? 21선을 이제 돌린단 말이에요. 이제 상방으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PSP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도 잘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